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드디어 제 책상 정리를 끝냈어요. 와,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었어요. 이 32인치짜리 올레드 모니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요 녀석을 책상 위에다가 올렸는데 뭔가 묘하게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 책상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책상이 아니고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 폭이 2m, 그리고 이 깊이가 90cm짜리 책상치고는 상당히 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 하나를 더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 컴퓨터가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 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모니터들이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깊이가 90cm인 책상을 꼭 60cm짜리 책상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케아에 보면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책상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책꽂이 달려 있고, 그리고 좌우에 스피커 올려놓는 자리 있고, 그런 책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살까 그러고 싹 봤는데 책상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데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거기다 안 들어갈 뿐더러 내구성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뒤져보니까 책상 폭이 180cm고 앞뒤 길이가 40cm짜리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위에다 올리면 그 워크스테이션처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올려봤거든요. 올려봤더니 뭔가 이상해. 책상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리고 대충 사용을 할까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윈도우 PC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이 애플이 하나 여기 들어와 있어요. 컴퓨터는 2대에다가 모니터 3개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막 구겨지는 거예요. 스피커는 저 뒤에 박혀 있어야 되고 길이도 짧아지고, 네이버를 좀 뒤졌더니 지금 제 윈도우 PC가 올라가 있는 저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건 정체가 뭐냐면은 침대라든가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잠깐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상이에요. 폭이 60cm고요. 그리고 깊이는 40cm. 그런데 특이한 게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컴퓨터를 저렇게 위에다 올렸는데 모니터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와, 3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가격은 저렴한데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기둥을 이루고 있는 소재가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 쇠파이프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쇠파이프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이프가 너무 얇아가지고 저 파이프만 국내에서는 아예 팔지도 않아요. 저런 규격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용접기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좀 보강 용접을 해볼까? 그리고 살짝 만져봤는데 제가 용접기를 갖다 대는 순간 그냥 파이프에 빵꾸가 뽕뽕뽕뽕 뚫리겠더라고요. 기술이 대단한 분이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쇠로 만들어진 거니까 쉽게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이 위아래로 늘어나는 걸 조여주는 이 손나사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냥 직결 피스로 박아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일단 제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의 스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윈도우 PC 14900KS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그 화제의 중심. 어떻게 사도 저런 걸 샀죠? 저는 윈도우 PC가 아무래도 프리미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퀵싱크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가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윈도우 PC를 이렇게 최상급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13세대랑 14세대가 요즘에 화제의 중심입니다.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CPU라서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7900 XTX예요. 라데온 중에서는 아직은 최상위 그래픽 카드인데 비디오 램이 24기가여가지고
저거는 다빈치 돌릴 때 그래픽카드에 그 비디오 램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다빈치를 제가 안 사요. 다빈치는 잘하는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게임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컴퓨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 이제 모니터가 하나 있죠. 이 녀석은 에이즈의 CG318 4K라는 모니터예요. 32인치? 31.5인치인가 그래요. 그리고 DCI 4K를 지원을 해요. DCI 4K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UHD 같은 경우에는 3840에 2160이잖아요. DCI 4K는 4096에 2160이에요. 그러니까 UHD가 아니고 그냥 4K 사이즈가 이 모니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DCI를 쓰는 데 있어서 장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UHD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모니터로 UHD를 보게 되면은 좌우로 좀 넓잖아요.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를 3840에 2160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좌우를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텐츠를 만들 때 3840에 1920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 모니터를 보면 조금 덜 날리거든요. 그래서 3840에 1920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가 특이한 게 이 옆쪽에 있는 모니터에 비해 가지고 이 위쪽이 두껍잖아요. 이유가 이 안에 캘리브레이터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 하드웨어에 그 캘리브레이션 된 내용이 저장이 돼요. 모니터에 캘리브레이션이 저장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컴퓨터가 아니고 이 모니터를 띄어다가 다른 컴퓨터에 갖다가 붙이고 컬러 내비게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를 깔자마자 이 모니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윈도우 PC에서 색을 그냥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 CG318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넘게 쓴 것 같은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LCD를 쓰면서 IPS 패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 중에서 얘가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DR을 안 하는 모니터 중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마치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것보다는 측정 장비, 표현 장비, 그러니까 HDR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표준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색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들, 이게 표준점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보여도 안 되고 이거보다 덜 보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 같은 게 잘못 설정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까매가지고 거기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318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뭔가를 보정하고 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HDR이 아닌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니까 이 모니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HDR이 나오게 되면서 이 318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들어온 녀석이 요 녀석인 거예요. LG 325시기 95 뭐 그런 녀석이에요. 그거는 제가 밑에다 써드릴게요. 기종이 뭔지. HDR을 보기 위해서 이 OLED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버닝 생길까봐 바탕화면은 이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전하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HDR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라든가 요게 기준이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얘가 들어왔는데도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HDR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 HDR 출력이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플렉스 스캔 예전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985EX라는 기종인데 저거는 해상도가 1600에 1200이에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4:3 모니터 중에서는 최고의 해상도를 얘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정사각 모니터라든가 의료용으로 뭐 이상한 모니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니터들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3 모니터에서는 얘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16:9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사용하면 보기만 해도 불안해요. 너무 바짝 서 있어가지고 이 길다래가지고 불안한데 4:3 모니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1600에 1200 해상도가 나오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고화소의 모니터가 4:3 중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얘는 CCFL 형광등 백라이트를 갖고 있고, 얘는 OLED, 얘는 LCD, 이렇게 세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데 985EX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용한 시간이 28,344시간째 쓰고 있거든요. 제발 고장나지 말고 잘 버텨다오. 이 모니터가 참 마음을 많이 잡아 끄는 모니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애플이 하나 있습니다. 맥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인텔 스티커 붙여놨잖아요. 제가 인텔 빠돌이라서 그래요. 저는 맥을 일종의 컨버팅 장치? 그러니까 애플에서 촬영한, 아이폰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제대로 끌고 오려면은 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끔 요 녀석이랑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입력 단자를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와라 일어나 애플, 이렇게 맥이 뜨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애플에서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면은 이걸로 보고 뭐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맥은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맥을 쓰게 되면은 그 맥의 그 고립된 생태계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 잘 나와요. 예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만들어도 여기선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윈도우로 갖고 오면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잘 나오면 맥으로 갖고 와도 잘 나와요. 근데 맥에서 잘 보여진 걸 윈도우로 갖고 오면 정말 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맥을 메인으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도구가 너무 많은 것을 해버리니까. 예전에 제가 캐논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캐논은 적당히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오니까. 자, 맥에 대한 얘기를 길게 더 끌고 가면 욕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컴퓨터긴 하지만 이 자체가 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맥을 기피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있죠. 스피커는 요거는 자작 스피커예요. 직접 만든 스피커란 얘기예요. 그런데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저 코디아란 브랜드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네트워크도 사실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만든 그런 물건이고요. 앰프는 요거 중국산 알리발 앰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서브우퍼용 앰프예요. 저 밑에 보면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알파인 12인치 서브우퍼가 있거든요. 음악을 한번 틀어봅시다. 핵심은 서브우퍼라는 거예요. 위에 스피커를 꺼놓고 서브우퍼 소리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가 나요. 서브우퍼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우퍼라는 거는 이 둥둥거리고 뭐 뻥뻥거리고 이런 소리보다는 저음을 진짜로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을 깔아주면 위에 있는 스피커가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밑을 깔아주니까, 야, 이건 또 나중에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운드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조금 애매한 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 삼아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저 녀석들을 막 굴리거나 막 이렇게 쓰다가 번쩍해가지고 앰프가 나가도 하나도 아까울 것 같지가 않아요. 아끼면서 쓰지 않는, 하루 종일 그냥 대충대충 마구마구 사용하는 장비여가지고 저기다 저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끼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뭐 좋은 소리 난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나와야 될 소리가 다 나오고 힘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놓고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거 이번에 어떤 세트에 들어있던 기계를 꺼내가지고 이 안에다 이식을 했어요. 해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방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런 소리가 나는 기계를 하나 만든 거예요. 빨리 인텔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